안녕하세요, 수입니다. 오늘은 직장생활 잘 풀리려면 기억해야 할 3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강의하려고 공부를 많이 제가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게 현직에 있을 때 내 태도가 훨씬 좋았더라면 훨씬 덜 힘들고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 많이 해요. 지나고 보니 직장생활은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부양가족이 있어서 막 어떤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도 거의 평생 직장생활하고, 그리고 싱글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거의 또 직장생활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데 그 직장생활을 그렇게 장기전으로 할 건데 이왕이면 수월하고 즐겁게 하는 게 좋지, 힘들게 막 겨우겨우 버티면서 하면 어떻겠어요. 인생이 별로 정말 재미없다, 피폐하게 느낄 수도 있고 괴로운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장기전으로 하는 직장생활인데 조금 더 덜 힘들게 하고 지금보다는 더 회사가 기껍게 좋아지는 그럴 수 있는 기본 팁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직장생활이 잘 풀릴 수가 있어요. 이것만 잘해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괜히 부정적인 일에 휩쓸리지 않는 거죠. 진짜 명쾌한 팁이에요. 근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걸 몰라서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미움을 사거나 신뢰를 잃는 일들이 너무 많죠. 먼저 안 할 말이 뭘까요? 뭉뚱그려서 모든 부정적인 말은 다 안 할 말이에요. 회사는 사실 가족 아니죠. 친구도 아니고 비즈니스로 엮인 사이란 말이에요. 근데 거기에서 경계심도 없이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더 불리한 입지로 나 자신을 계속 옮겨놓는 거예요. 이 간단한 원리를 사람들이 잘 모르죠. 알면서도 실천을 안 하죠. 직장생활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. 그것만 안 하면, 부정적인 말만 안 하면 일단 평타 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팀이에요. 상반기 이제 매출 1위 부서에 상금을 걸었어요. 1,000만 원을 걸었다, 500만 원을 걸었어요. 다들 죽어라고 했는데,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1위를 가까스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영업 1팀에서. 그래서 다들 좋아했는데, 막내가 다 된 계약이 나중에 막내 실수로 이제 해약되는 바람에 이제 1위를 놓치고 다른 팀, 영업 2팀에서 그 상금을 가져갔어요. 뼈 아프죠.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딱 갈리는 거예요. 그 막내가 홍길동이라고 치자고요.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. 두고두고. 홍길동 빼자. 다른 데 보내자. 저 친구만 아니었으면. 막 이런 식으로. 무슨 팀에 도움이 되냐. 막 이렇게. 근데 여기서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. 똑같이 사람인데 왜 속상하지 않겠어요? 근데 이미 끝난 일, 해봤자 소용없는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 안 한다는 거죠. 대신 막내에게 이제 계약된 어떤 그런 건수가 그렇게 실수로 해약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노하우를 가르치겠죠. 또 하나 김 팀장이라고 쳐요. 김 과장이 온라인 광고를 야심차게 새롭게 시도했는데 그 투여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형편없었어요. 한마디로 이제 실패한 거예요. 그 경우 팀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? 자기가 데리고 있는 김 과장이 이렇게 실수를 했다고 하면, 그러면 이사한테나 누구한테 가서, 자기 직장 상사한테 가서, 김 과장이 경험이 많지 않아서, 죄송합니다.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. 이번에 이렇게 크게 실수를 해서,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김 과장 탓을 하고, 김 과장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. 이게 바로 안 할 말인 거죠. 구분해야 되는 거죠. 그렇게, 얘기를 하면, 내 직장 상사가 김 과장이 정말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김 과장만 미워하고 나는 신뢰하겠어요? 그 직장 상사인 나는? 그렇지 않아요. 팀장이 어차피 함께 진행한 일인데 혼자 빠져나갈 게 그렇게 얘기하는 걸 가소롭게 생각하죠. 신뢰감을 오히려 크게 잃을 수 있습니다. 그때는 김 과장 얘기를 아예 빼는 거죠. 제 책임입니다. 라고 하는 게 훨씬 자기 자신한테도 이롭습니다. 누가 얼마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윗사람들은 어차피 다 알거든요. 말 안 해도. 그 사람들도 직장생활 거쳐서 그 자리까지 간 건데 그냥 내가 그렇게 김 과장 핑계 댄다고 해서 김 과장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. 두 번째. 할 말 안 할 말 구분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.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. 이거 너무 중요하죠.
이것만 잘해도 그야말로 센 사람 되는 거죠.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이 없는 사람이 괜히 허세 부리고 센 척 하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. 시도 때도 없이 목소리 높이는 사람은 신뢰감도 없고 존경심도 없습니다. 자기가 목소리를 높여서 언쟁하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아마추어예요. 일단 회사 사람들과 말싸움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십시오. 그 말싸움이 되지 않으려면 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. 내 목소리를 컨트롤하고 감정 컨트롤하는 거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막 회의가 시작됐어요. 관리팀하고 마케팅하고 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. 관리에서는 마케팅비를 딱 죄고서 안 주려고 해요. 그럼 뭐 해봤자 성과가 나오냐? 뭐 이러면서. 마케팅에서는, 돈 들여서 마케팅 비용 쓴 게 당장 다음 달에 효과가 나오냐? 정말 무식하게 관리팀이라고 그럴 거야. 막 이런 식으로. 계속 투자해야 된다. 이거 가지고 두 팀에서 이제 막 싸우고 치고받고 있었어요. 근데 나중에 이제 뭐 그런 막 싸움을 하다가 양쪽 팀장들끼리 이제 언성이 막 높아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직원들이 뭐 누가 이기겠지 뭐 이러고 이제 직원들은 그냥 불구경하듯이 이제 보고 있다고 쳐요. 그러면 그 팀장들은 자존심 때문에 이제 더 언성을 더 높이게 되죠. 보통 회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. 근데 여기에서 논쟁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 언성을 높이지 않는 사람입니다. 얼굴 빨개지지 않는 사람이에요. 감정적이라는 분위기를 보이지 않아야 이길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죠. 일단 작정을 하셔야 돼요. 내가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부정적인 어떤 상황에서 목소리 높이지 않겠다. 감정적이 되지 않겠다. 포커페이스 유지하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시는 거예요. 자기훈련. 그리고 일단 들어주는 거예요. 상대의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메모를 하면서 이런 리액션은 상대의 이야기를 내가 긍정적으로 막 오픈마인드로 내가 듣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어요. 근데 막 듣지도 않고 막 얘기하며 고개 흔들고 막 손을 내저으면서 이렇게 인상 팍 쓰고 이러는 거 진짜 아마추어고 진상이죠 정말. 자, 포커페이스를 듣고 난 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? 팀장님 얘기에 그 상대편 이제 팀 이제 얘기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팀장님 말씀에 이런 부분은 동의합니다.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먼저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러나 여기에 이제 내 의견을 차분히 논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저음으로 이게 중요해요. 이제 끝까지 이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거예요. 저 사람이 다시 얘기하면 또 다시 얘기해주고 흥분한 사람이 질 때까지 그걸 유지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. 자, 세 번째는요,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. 회사에서 쉽게 판단하는 거, 그거 정말 또 내 무덤 내가 파는 거죠. 사람이 좀 그렇지 않니? 이렇게 얘기하는 거, 판단하는 거예요. 왜 결혼 지금까지 안 했는지 알 것 같아. 막 이런 얘기하는 거, 굉장히 신뢰죠? 근데 판단이에요. 저분 이번에 진급 되겠어? 안 될걸? 판단이에요. 이것만 조심해 또 난 직장생활 함정에 빠지는 일 막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을 판단해요. 그런 태도가 결국 칼이 돼서 이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. 회사에 이제 경력 입사했어요. 혹은 신입으로 입사했어요. 딱 보니까 사람들 수준이, 딱 보니까 회사 시스템이, 오너 가치관도 명확하지 않고 윗사람들 지금 줄서기나 하는 거지 더 윗사람들 눈치나 보고 있는 거지 이거 아닌 것 같아 여기. 이게 판단이에요 여러분. 어떻게 알겠어요? 입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. 그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는 거 대단히 실수하는 겁니다. 이러이러한 회사인데 계속 다녀야 되나요?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. 제 대답은 뭔가 하면요. 질문을 거꾸로 해요. 얼마나 다니셨죠? 그러면 뭐 2달 다녔대요. 뭐 3달 다녔대요. 그럼 모르는 거죠, 아직 사실.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섣부른 판단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. 자충수가 된다는 거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. 그거 기억하고 계시면 직장 생활하는데 아마 큰 무기가 되실 겁니다. 유쌤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